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요,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근육에 붙어 있는 힘줄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질환이지만 인터넷과 다양한 매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는데요. 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진단과 치료는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영상에서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정확한 치료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깨 질환, 특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엉터리 질환이 되게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요, 어깨 질환 중에서도 꽤 드문 편에 속합니다. 젊은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환자들이 엉터리 진단을 받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엑스레이나 초음파만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엑스레이는 회전근개 파열을 아예 볼 수 없고요. 초음파는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MRI를 통해서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완전히 이렇게 파열된 경우는 초음파로 어느 정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어깨 질환의 90% 이상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고요. 이 드뭅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이렇게 잘못된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이 되게 드물어요.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20대, 30대도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계속 치료를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엉터리 진단이 이런 잘못된 치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회전근개가 재생된다는 허위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힘줄이 이렇게 밧줄처럼 생겼는데요. 회전근개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납작하게. 근데 이 납작하게 생겼어도 회전근개도 힘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파열되면 부분 파열이라도 자연적으로 다시 붙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 파열도 당연히 붙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고에서 비수술적 치료로 회전근개가 이렇게 파열됐었는데 다시 붙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 당장 찾아보세요. 어떤가. 정말 많아요. 이런 거는 환자에게 잘못된 희망을 심어주고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 나 회전근개가 끊어졌으면 이거 정말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싶은데 나는 그러면 다 붙었다는데 그러면 치료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 정말 나쁜 그런 정보, 허위 정보가 되겠습니다. 힘줄이 끊어졌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 것과 재생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회전근개가 이렇게 파열이 됐잖아요. 반 정도? 그런데 이건 어깨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팔을 들어올리는 힘줄인데 반만 있어도 이게 잘 안 끊어지고 힘이 꽤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잘 들어요. 이 상태로 회전근개 끊어진 상태로 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통증이 없어지고 뭔가 치료받아서 증상이 좋아지면 회전근개가 붙었다는 그 말을 다 믿게 되죠.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이 정말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사실 다른 치료들, 비수술적 치료를 말하는 거죠. 이런 치료들이 통증을 줄이고 경과 관찰하는 게 전부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이 끊어진 힘줄을 다시 붙일 수 없어요. 회전근개를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수술이 마치 나쁜 선택인 것처럼 선동을 자꾸 하고 있고 비수술적 치료로 회전근개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수술적 치료는 이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비수술적 치료가 수술보다 좋다는 그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회전근개 파열에서만큼만이라도 좀 올바른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는요,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없을 때, 좀 뭔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아도 팔을 거의 쓰지 않아도 될 때, 그럴 때만 하는 거고요. 이 파열된 힘줄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치료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파열이 더 진행이 되면서 환자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방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40대, 60대의 그런 환자들, 이분들이면 젊은 거거든요. 이런 젊은 환자들은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해주고 비수술적 치료를 계속 하다가 어깨 회전근개가 나빠져서 나중에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잘 안 끊어지는데 결국 끊어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가 있죠. 어떤 치료를 해도, 어떤 수술을 해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끊어지면요, 비수술적 치료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세요. 이게 잘 안 끊어져서 제가 조금 더 흠집을 낼 텐데, 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비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없잖아요. 약간이라도 붙어 있어야 뭐 통증을 완화시켜서 뭐 붙은 것처럼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다 끊어지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죠. 한계가 반드시 도래하게 돼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 다양할 수 있죠. 그 치료를 하는 그 기구 안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업적 이익을 계속 가져가려고 했을 때 환자를 붙잡아 놓고 계속 비용이 창출되게 만들려는 그런 상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실이 없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만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부분의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은 이 사람이 회전근개가 많이 끊어졌고 왠지 진행되는 것 같고 젊은 환자라서 나중에 장애가 남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회전근개가 끊어진 것 같으니까 좀 제대로 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수술을 미리 해보는 게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게 정말 문제죠. 왜 이걸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인터넷 그 유튜브도 방송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안타까운 면이 많지만 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고, 회전근개에 절대로 비수술적으로 붙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해줘야만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질병에 대해서 뭐 척추도 그렇고 회전근개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요, 정확한 진단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환자의 사회 경제적인 상태랑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를 어떻게 줘야 이 환자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지를 그냥 결정하면 그만이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저절로는 다시 붙지 않는다는 거, 이런 대원칙을 꼭 지키면서 치료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짜 정보에 속지 말고 올바른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또 회전근개 복원이 되는데 왜 복원 안 된다고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제가 반박해야 되는 게 아니라 힘줄이 저절로 붙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를 얘기하는데 왜 이걸 반박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박을 필요하면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힘줄은 저절로 절대로 다시 붙지 않고 회전근개는 힘줄입니다. 이 사실만 아셔도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얘기 들으신 분들, 실제로 회전근개 파열이 상당히 있는 분들의 본인의 건강에 대한 판단, 본인의 어깨를 수술할지에 대한 판단,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거인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